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지 PD입니다. 권혁지 PD예요. EV3죠, EV3. EV3를 미디어에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자리인데 오늘 영상이 아주 그렇게 깔끔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 50분 동안 만나볼 수 있는데 매체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여기 있는 게 EV3의 일반 라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EV3고 EV3 중에서도 디자인을 조금 더 스포티한 방향으로 디자인하면서 상위급 라인업이겠죠. EV9도 GT 라인이 상위급 모델이잖아요. 일단은 노멀 모델 보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있는 모델이 기아 EV데이에서 봤었던 그 색상인 것 같아요. 파스텔톤 계열의 녹색, 되게 튀지도 않고 은은하니 이쁜 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기차다 보니까 그릴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쪽은 막혀져 있고 이 아래쪽에만 살짝 배터리나 모터에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공기 흡입구가 있는데 이것도 액티브 에어 셔터 그릴로 되어 있어서 막혔다가 풀렸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거든요. 스타맵 시그니처에 맞춰서 만들어진 이 라이트 디자인이 이쪽에서 밑으로 한번 꺾이면서 내려가고 범퍼의 몰딩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모습 보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가운데 쪽이 좁아지면서 기아의 타이거 페이스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크롬 장식으로 멋을 냈네요. 아예 반짝반짝한 크롬은 아니고 살짝 무광 크롬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갇힌 프레임 때문에 약간 미니가 연상되는 느낌도 있고 귀여워요. 이 차 크기가 거의 코나 크기거든요. 수치적인 전장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코나랑 그렇게 크기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스타맵 시그니처의 적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코나에 비해서는 일단 조금 더 차가 커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6개 LED가 두 겹으로 한 쌍되어 있어서 12개 LED 딱딱딱 박혀져 있는 LED 램프 들어갔고요. DRL 쪽은 방향지 시등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재활용 소재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클레딩 부분을 검게 두른 클레딩이 측면까지 쭉 이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단 쪽에 검은색 플라스틱 부분을 살짝 메꿔주는 크롬 몰딩 같은 것이 들어갔고, 이 역시 무광입니다. 조수석 쪽에 이렇게 충전구가 달려 있습니다. 이 차량이 이젠피 플랫폼이긴 한데 전륜 모터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구가 조수석 앞에 휠하우스 쪽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EV6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요즘에 기아가 완전히 정비례하지 않는 휠의 디자인을 쓰고 있다고. 이 차량도 보면은 대칭이 다르죠. 좌우 상하의 디자인이 각각 다르잖아요. EV3의 전체적인 모습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요. 지금 19인치 휠이 달려져 있는데요. 주행거리 인증을 받은 거는 전부 다 17인치 휠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EV3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배터리 타입으로 나옵니다. 스탠다드가 있고 롱레인지가 있어요. 스탠다드가 58.3kW시, 롱레인지가 81.4kW시가 들어가는데 이게 17인치 휠 기준으로 해서는 각각 주행 가는 거리가 스탠다드가 350km, 롱레인지가 501km 이렇게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17인치 휠 기준이니까 이 옵션으로 선택된 19인치 휠을 끼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조금 더 줄어들긴 하겠죠. 파노라마 썬루프는 안 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끊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전면 쪽에 좀 더 글로시한 느낌의 소재를 썼고, 루프렉 역시 블랙 하이 글로시를 쓰면서 쭉 연결되는 모습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A 필러, B 필러, C 필러 쪽까지 전체적으로 다 블랙하이 글로시를 둘렀고, 그게 리어 윙에도 어느 정도까지 영향이 있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기아 소울 있잖아요. 소울 같은 경우에도 이 A 필러부터 해서 뒤에 쭉 검은색을 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보면서 약간 소울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운전석하고 조수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기는 타입의 도어 캐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2열 도어 같은 경우에는 C 필러 부분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손을 넣고 문을 여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디자인이 최근에 미국에서 공개했던 기아 K4에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기아가 최근에 쓰는 디자인들이 휀더 쪽의 볼륨감을 상당히 강조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휀더 쪽에서 Y자로 쭉 모아지는 형태의 디자인 쓰고 있거든요. 앞 휀더 부분 Y자로 이렇게 모아지죠. 뒷 휀더 부분에서도 Y자 형태로 이렇게 쭉 모아진 디자인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다가 도어 캐치를 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손잡이 위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예상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블랙 하이글로시가 쭉 연결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리어 램프까지 쭉 연결됩니다. 팬더 부분의 볼륨감을 살렸다고 했잖아요.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차체 굴곡을 전반적으로 좀 강조시킨 듯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 안쪽으로 또 빨간 등이 연결되는 거 기아 EV9에서도 볼 수 있었던 디자인입니다. 근데 뒷 유리창 아래쪽으로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한번 쭉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EV9에서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박시한 디자인이긴 한데 뒤쪽으로 가면서 루프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뒷유리창을 보시게 되면은 눕혀져 있는 각도 자체가 되게 커요. 생각보다 많이 눕혀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되게 빵빵한 해치백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면부와 맞춰서 후면부 범퍼 하단부 쪽에도 무광 크롬의 형태로 멋을 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약간의 프레임을 만들어낸 듯한 디자인이 들어갔고, 다음에 전면부에서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 공기 흡입구 쪽이 전부 다 세로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후면부 쪽에서도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반사판 쪽도 세로줄로 디자인되어 있죠. 반사판을 제외한 별도의 등이 보이지 않거든요. 방향지시등 잠깐 켜볼까요? 아하, 여기 지금 방향지시등 들어오고 이 밑에 두 개 남아있잖아요. 이 두 개가 후진등인가 봐요. 최근에 현대기아가 디자인을 하면서 이 방향지시등하고 후진등을 범퍼 아래쪽에다가 깔면서 좀 소비자들께서 많이 불만을 보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전부 다 디자인을 위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거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쪽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컨셉트 모델에서는 여기에 줄 같은 걸로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양산형 모델에서는 여기에 약간 스테인리스 같은 느낌이긴 한데 스테인리스는 아니고요, 플라스틱 같아요. 플라스틱에 도장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스틸 느낌의 소재를 한 줄로 쭉 밑으로 내려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결합을 시켰습니다.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이쁜 느낌이 들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하만 카돈 아마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마 전에 EV6에서 봤던 거와 동일한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차량 안에 들어와 봤는데 제가 차에 타면서 오!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시트가 생각보다 되게 푹신푹신하네요, 느낌이. 앉자마자 약간 푹 꺼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살짝 놀랐거든요. 네, 이 정도가 딱 제가 앉는 시트 포지션일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에 손목 살짝 올라가고, 이렇게 앉았을 때 뭐 딱히 불편한 느낌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 자체는 생각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해요. 디자인적인 조화 자체가 아주 큰 차보다는 되게 땅땅한 해치백 같은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차량에 앉아보니까 확실히 SUV의 전고긴 하구나 라는 것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는요, EV9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우측에 있는 기어 레버, 그리고 그 안쪽으로 시동 거는 버튼 있는 것도 EV9하고 동일한 거 보실 수 있고, 12.3인치 계기판,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적용하면서 그 가운데 공조장치 디스플레이 있는 것 역시 EV9하고 동일합니다. EV9에서는 공조장치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많이 가려졌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EV3에서는 아주 그렇게 많이 가려진다는 느낌은 받진 않거든요. 제 시야에서 딱 이 정도 느낌? 아주 많이 가려지진 않죠. 그리고 HUD도 앞유리창에 잔상이 비춰지는 형태로 들어갔고요.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HDA2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주는 기술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긴 뭐 동급의 전기차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내연기관차를 바탕으로 한 전기차잖아요. 뭐 코나 EV라든가 그런 차들인데, 이 차량은 어쨌든 EGMP 플랫폼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성을 둔 게 아닌가 싶어요. 시네마로 뭐 U+, 모바일, 왓챠, 웨이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유튜브는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지금 있는 차량들이 전부 다 시제작 차량이래요. 그러니까 광고 촬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이고, 실제 고객분들한테 인도되는 판매형 모델하고는 살짝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시보드의 레이아웃을 보면은 전부 다 수평이에요. 디스플레이 수평이죠, 앰비언트 라이트 수평이죠, 송풍구 라인도 수평이죠. 그 위에 있는 버튼들, 레버들 전부 다 수평 형태다 보니까
크기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닌데 되게 안정적인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직의 라인이 딱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활용점점 같이 딱 찍어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시보드와 통일성을 가져가던 부분을 되게 자연스럽게 끊어내는 것까지. 인테리어 디자인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이런 볼륨 조절 장치라든가 공조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EV9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좀 상당히 비슷해요. 이미지라든가 영상들만 봤을 때는 EV9하고 이거 너무 비슷한데 EV9 오너분들 열받겠다. 내 차는 8천만 원, 9천만 원인데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차가 왜 이렇게 똑같아?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젊은 감성이 튀는 느낌이긴 해요. 하다못해 이렇게 수평으로 연결되는 라인에 이런 주황색 악센트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에어벤트 송풍 조절하는 데도 적용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좀 젊은 듯한 느낌이 난다. 스마트폰 충전기가 여기 있는데 면적만 봐서는 딱 스마트폰 2개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 딱 쪼개서 2개 해놨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컵홀더 있고요. 뭐 차키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이 기아 차키 들어가 있고 여기 밑으로도 공간이 제법 넓어요. 그래서 핸드백 같은 것들 넣어둘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주차 센서 버튼, 내리막길에서 내리막길에서 속도 조절하는 것도 있어? 전통 SUV나 가야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EV3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오토 홀드 버튼, 주차 카메라 버튼들 이렇게 있는데 센터 콘솔에 이 판이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이렇게 쭉 앞으로 늘어나는 이동형 센터 콘솔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이동을 할 때 뭔가 밥을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충전을 물려두는 중에 좀 업무를 봐야 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 노트북이라든가 먹거리 같은 것을 올려놓고 뭔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생활 공간으로서의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기아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게 나오는 거랑 들어간 거랑 뭐 아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네요. 글로우 박스는 한 이 정도 공간이 있고요. 전기차답게 재활용 소재들을 상당히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차급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막 그렇게 좋은 소재를 썼다는 느낌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러쉬 패드는 그래도 조금은 부드러운 소재를 썼네요. 자, 그러면은 제 시트 포지션 그대로 한번 2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간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2열 시트 역시 1열 시트와 마찬가지로 약간 좀 푹신푹신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발 공간은 살짝 타이트한 감이 있습니다. 아주 막 그렇게 타이트한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등치가 크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레그룸은 주먹 하나, 한 개 반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코나 EV랑 수치적인 재원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대충 그 정도의 차량이다. 시트 방석의 높이는요 대신에 제법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바닥은 높은데 시트 포지션이 낮으면은 무릎이 들떠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제 무릎이요 안 들뜹니다. 시트에 딱 밀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릎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천장이 뒷부분으로 가면서 좀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키 176에 앉은 키가 조금 큰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천장에 닿진 않는다. 그리고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세웠을 때가 이 정도, 뭐 거의 90도에 가까운 정도인데 이러면은 이제 머리가 살짝 천장에 닿는 정도? 근데 막 불편하게 고개를 꺾어야 되거나 이 정도는 아니고요. 머리가 천장에 닿는 정도고, 리클라이닝은 상당히 뒤로 많이 눕혀지는 거 볼 수 있네요. 1열 헤드레스트는 EV9과 동일한 이런 망사형 헤드레스트가 들어갔고요. 이 뒤쪽은 살짝 직물 같은 소재로 마감돼서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이 들게끔 되어 있네요. 시트 옆쪽으로 USB A 타입 각각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중앙 부분에 별도의 에어벤트 달려져 있기 때문에 뭐 에어컨 바람이나 히터 바람 같은 것들을 쓸 수 있고, 이 아랫부분에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센터 암레스트 내려보면은 컵홀더 2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제법 시트백 포켓도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도 나름 장착이 되어 있네요. 당연히 폴딩도 되겠죠. 폴딩하면은 트렁크 바닥하고 거의 수평에 가까운 평평한 공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요, 트렁크는 참고로 철판 제일 아랫단 쪽에 살포시 숨겨져 있습니다. 전동식 트렁크 들어가져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이 있어서 살짝 가려져 있는데 이거 잠깐만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은 러기지 스크린은 뭐 당연히 해제할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대략 한 이 정도, 여타 다른 소형 SUV 크기와 비슷한 수준이고 폴딩까지 했을 때의 공간은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편이다. 운전석 방향 뒤쪽으로는 깊은 수납 공간도 가지고 있고요. 이 바닥 들춰보면은 이 안에 수납 공간이 제법 깊은 편이에요. 자질구레한 짐들이 조금 많다고 해도 수납하기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GT 라인 간단하게 훑을게요. 왜냐면 벌써 행사 시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라인 같은 경우에는 크래시 패드라든가 이런 데 친환경 소재 쓰면서 살짝 무광의 플라스틱 느낌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블랙 하이 글로시로 아예 팍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범퍼 하단부에도 블랙 하이 글로시의 소재를 상당히 많이 썼고 EV6에서 봤었던 패턴이죠.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패턴, 이런 것들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크롬 같은 게 들어가긴 했는데 아까 전에 좀 밝은 색의 크롬이었다면은 여기는 살짝 블랙 크롬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붕을 덮어놓은 듯한,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듯한 디자인을 사용을 했죠. 처음 보는 형상이라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기아의 타이거 페이스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라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조금 더 대칭이 맞고 비례한 형태의 휠을 썼네요. 물론 아예 맞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아 엠블럼 있는 부분이 이 기아 레터링 있는 쪽과 맞춰서 쭉 가로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까 일반 라인에 들어갔던 휠보다는 조금 더 비례가 맞는 휠이고, 아까 전에는 사이드미러가 마디 컬러와 블랙 하이글로시 두 개가 들어간 거였는데 블랙 하이글로시가 밑에 들어가고 위에는 펄감 있는 검은 소재의 커버가 들어갔네요. 일반 라인에는 저렇게 크롬 장식이 들어갔지만 요 밑에는 바디 컬러 형태로 장식이 되어 있다. 근데 차가 색깔이 이렇고 저 밑에 반사판 보면은 되게 세로로 길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왜 자꾸 이거 N이 생각나냐? 일반 라인과 마찬가지로 GT 라인도 전면부와 디자인 자체를 통일성 있게 가져가려고 상당히 노력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지붕이 있었던 것 같이 한번 아래쪽으로 꺾이는 듯한 디자인 사용한 것, 그다음에 이런 한번 꺾여 들어가는 라인들의 패턴 사용한 거, 아까 전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라인이었는데 이게 번호판이 붙어야 되잖아요. 번호판이 붙었을 때 그 디자인이 안 이뻤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디테일이 사용이 됐고, 반사판 상당히 길게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실내 공간에서 달라진 거 있나 뭐 잠깐 살펴볼까요? 스티어링 휠이 3스포크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EV6 GT 라인도 3스포크 형태 디자인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적용됐고요. 색상 포인트가 흰색이 들어갔네요. 이게 차량마다 조금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이 필요해 볼 것 같고, 크러쉬 패드 쪽에 아까 전에 그래도 살짝 부드러운 소재 쓰였다고 했는데 직물 느낌의 소재로 사용이 됐습니다. 시트를 보시게 되면은 하단 쪽은 어두운 색상, 윗부분은 밝은 색상. 이거 지금 그림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GT 라인 음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망사 형태 헤드레스트 들어간 건 동일하고요.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밝은색 시트를 쓰고 싶어도 우리가 밝은색 시트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염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랫판에 어두운 거를 쓰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하겠다, 그런 걱정들이 덜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거면은 이쪽 부분까지 그냥 아싸리 좀 검은색, 좀 어두운 색의 소재를 썼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은 들긴 해요. 지금 몇 분이죠? 2분 남아. 2분이요? 진짜 별말 안 했는데 끝났어요. 별말 안 했는데 끝났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프렁크 한 번만 보겠습니다. 프렁크. 전륜구동인데 물론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담하니 오히려 뭔가 수납하기엔 이 공간이 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하다못해 락앤락쯤 큰 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시간 되게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후루룩 짝짝 끝내버렸고, 아무래도 좀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아직 가격이 공개가 안 됐어요. 가격 공개는 안 됐는데 현재 준비된 모델들은 전륜구동 모델들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실용적인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년 하반기쯤에 아마 듀얼 모터, 그러니까 4륜에 조금 더 스포츠 모델, GT 모델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이 페달이 있잖아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그 정지하는 그 기술, 그게 원래는 현대기아의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 레벨 1, 2, 3 그 다음에 아이페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페달 3.0이라고 해서 레벨 1, 2, 3에 각각 아이페달이 물려져 있대요. 그래서 내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아이페달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이 먹히는 거 그거를 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레벨 1, 2, 3 중에서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이페달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게 생겼고요. 브레이크 모드 2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제가 GB80 쿠페 탔을 때 그거 되게 칭찬했었거든요. 브레이크 모드가 노멀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다. 조금 더 브레이크가 강력하게 물리는, 아마 회생제동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이제 뇌피셜로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생성형 AI를 접목했대요. 그래서 원래 지금 현대기아 차들 같은 경우에도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음성인식 버튼 누른 다음에 뭐 목적지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차량 기능 조절하는 거 사용할 수 있는데, 여행지 추천해줘, 아니면 내가 지금 가는 루트의 맛집 소개해줘, 이런 것까지 되는데 이게 챗 GPT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이번에 EV3에 최초로 들어갔다. 가격대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는데요. 기아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보조금 포함해서 3천 중반대에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그 정도까지 일단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행사 시간이 짧았던 걸로 봐서는 또 EV3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연기관 바탕이 아니라 진짜 전기차 플랫폼의 모델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좀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저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다음 차로 전기차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모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대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